수능 잘 보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수능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육신진대사 신동원입니다. 예, 진동섭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와 수능까지 쭉 해서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교육청에서 실시한 모의고사가 1년에 4번 정도가 있고요. 3학년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도 2번이 들어가고 다른 또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서 6번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 합치다 보면은 매달 시험을 한 번씩 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가 3학년한테 있고 1학년도 이날도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일 긴장했을 텐데 중학교 때 과정을 그대로 시험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은 부담을 좀 덜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6월 4일 날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8월 말에서부터 9월 초에 수시 원서를 내기 되기 때문에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고 요거 끝나자마자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서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학교에서요.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그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출제되는 그런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 또 9월 달에 또 평가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10월 달에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모의고사는 다 끝나게 되고 드디어 11월 14일 날 올해 좀 일러졌어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대략 그 모의고사를 뭐 한 번씩 치른 학생들이기 때문에 배점이라든지 시험 시간은 좀 알 텐데 지금 1학년 아이들은 좀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요. 뭐 배점이나 아니면 시험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6월, 9월 모의고사가 이름이 육모, 구모 이렇게 네, 말을 그렇죠. 하죠. 육모, 구모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보는 건 학평이라고 하는데 꼭 모의고사가 아닌 것처럼 이름을 유장해가지고 연합학력평가라고 얘기하지만 다 수능 모의고사입니다. 수능 방식인 거죠. 제일 시간이 긴 게 수학 시간이거든요. 100분이죠? 100분, 그죠? 100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1학년 된 학생들은 100분짜리 시험 처음 보잖아요. 지루하죠. 뭐 잠자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100분을 자려면. 그다음에 국어는 80분. 옛날에 이런 게 다 120분씩 이었던 시절에도 있었어요. 문항수가 좀 많이 줄었죠. 아마 부모님 시대에는 수능 1세대쯤 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70분이고요. 그래서 국영수가 시간이 다 달라요. 한국사 30분 시험 보고, 그다음 탐구가 과목당 30분에 2과목 봅니다. 그다음에 제외국어문 영역은 선택해서 보게 되죠. 보고 싶은 학생들만 보는데요. 뭐 보면 좋다, 뭐 안 봐도 된다, 뭐 엇갈립니다. 뭐 신청만 해놓고 시험은 실제로는 안 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 서울대 인문계나 사회계열을 지원을 하려면은 제2외국어 한문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1등급, 2등급 때는 자연계 학생들이 또 제2외국어 한문을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상태에서 한문은 좀 뭐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라든지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는 학생들은 수만 명 정도 이렇게 이릅니다. 근데 이제 그 모의고사가 실제 수능보다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같으면은 모의고사를 진짜 제대로 시험을 봐봐야 제대로 훈련이 되고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술을 갖다 습득할 수가 있고 왜냐면은 수능이라는 게 제2외국어나 이 한문을 빼면은 340분 동안 보통 50분짜리 수업을 7시간 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에서 50분짜리 수업을 7시간 하는 이유가 수능 시험 보는 시간이 한 340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수능 시간과 맞춰가지고서 하루에 7번씩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7교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0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시간에. 근데 180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킬러 문제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만 최고난도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전국 정답률이 10% 이하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도 있고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인내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풀이 순서라든지 시간 배분이라든지 또 이제 옆에서 뭐 어떤 애들은 수능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많이 있어가지고서 수능 포기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그걸 극복하면서 정신 집중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시험이 안 풀리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을 극복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떤 두뇌 컨디션을 갖다 나름대로 조절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해서 제대로 시험 보는 실제 수능에서는 1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갖다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실제 수능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자기의 단점도 발견할 수 있고 그 단점을 갖다 보완할 수 있고 자기 강점을 또 발견할 수 있고 그 강점을 더 활용할 수도 있고 아주 그 수능에 최적화된 그런 사람으로다가 성장이 되려면은 모의고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너 수능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뭐 그런 말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 일단 문제를 풀 때 순서 중요하죠. 꼭 1번부터 끝까지 풀어갈 건지 아니면 덩어리로 봐서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풀지 이런 것들 정해야 되고요. 어쨌든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 모자라는 시간을 어떻게 안배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것인지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 답안지 옮겨 쓰는 것도 굉장히 화제인 것 같아요. 그저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들 객관식은 뭐 중학교 때부터 해봐서 아는데 주관식 쓸 줄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2학년, 3학년들은 잘 쓰는데 1학년은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종 치고 난 다음에 펜을 들고 있으면 부정행위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표기하려고 뒀다가 표기를 다 못하고 끝까지 갔는데 좀 남은 문제를 마지막 표기하다가 부정행위가 돼가지고 다음에도 응시를 못해요. 그렇게 그런 벌을 당할 수도 있으니 실제로 답안지 어떻게 옮겼을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수능 잘 보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수능은 목요일 날 보거든요. 목요일 날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월화수에는 아무리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목요일 날 컨디션이 좋으면 됩니다. 웃자고한 얘기인데. 그러나 사실 목요일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월화수에 체력을 비축했다 목요일 날 다 쓴다. 수능이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선택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되고 2학년은 이제 과학탐구나 사회탐구나 아니면은 국어나 수학 같은 걸 이제 선택하게 돼요. 3학년 되면은 이제 뭐 완전히 선택. 국어도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고, 수학은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 탐구 과목은 뭐 사회탐구라든지 과학탐구 17과목이나 되거든요.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 한 과목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서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고 지구학 2를 선택해도 돼요. 사회학 과목 선택하고 과학 과목 선택하는 애도 가끔 있어요. 보면은 가장 자신 있는 거 선택하는 거니까. 외국어는 9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을 1학년 때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문학을 잘하는지 아니면은 언어와 매체를 잘하는지 화법과 작문을 잘하는지 또 아니면 사회를 잘하는지 과학을 잘하는지 자기 스스로 이제 테스트하는 기간이 돼야 되고요. 모의고사 통해서 어떤 과목은 내가 90점을 맞았는데 3등급이고 어떤 과목은 내가 70점을 맞았는데 2등급이다. 그러면은 그 2등급 받은 걸 더 잘하는 거예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째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가 높다 해가지고서 표준점수나 백분위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보다 얼마나 내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등급도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서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는 과목을 골라가지고서 최소한 3학년 6월 모의고사 이전까지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지어야 된다. 특히 이제 최상위권 학생인 경우에는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 어떤 때는 5, 6점 더 나올 때도 있거든요. 작년에 상당히 더 많이 나왔습니다. 8점인가 이렇게 더 많이 나왔거든요.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을 때 이 언어 매체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표준점수라든지 백분위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은 미리 언어와 매체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또는 기하라든지 사회 과목보다는 과학 과목이 조금 점수가 좋습니다. 작년에 화학 같은 경우는 80점 나오고 아주 어려운 사회 과목이 한 70점 대 초반 나왔기 때문에 과학 과목이 좀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과학 선택이 좀 유리하고요. 보통 내가 평균적으로 2, 3등급 안에 든다.
라고 하면은 언어와 매체, 미적분, 또 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근데 내가 5등급 바깥에야 그러면은 정말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 좋거든요. 막판에는 뭐 학원 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자신은 확률과 통계도 좋고 사회탐구도 좋고 과학 선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했던 선택 과목을 이런 그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서 결정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국어도 1등급이고 영어도 1등급인데 수학만 5등급인 애들도 있어요. 나도 미적분을 따라갈까 아니면 확통을 볼까 이런 거 고민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 선택한 탐구 과목 2개가 5월 달에 2개, 6월 달에 2개, 7월 달에 2개 해서 8가지를 보고 난 다음에 수능 원서 접수할 때 성적이 가장 좋았던 2개를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달 모의고사를 보고 나가지고서 어떤 학생이 집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집에 안 가니? 그랬더니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다 풀어보고 있대요. 내가 만약 그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몇 등급이 나오는지 전부 보고 여름방학 때까지도 그렇게 해서 9월달 모의고사까지 그래서 자기가 9월달에서 최고로 잘 나오는 과목을 실제 수능에서 원서를 쓰겠다고 하면서 그때 수능 원서를 8월 말에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택 과목을 바꿀 수 있느냐? 수능은 정시 전형에서 그 1.2점이 서울대 의대하고 카톨릭 의대나 아니면 뭐 성대 의대 이 차이가 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도 빨리 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 선택과 집중이 그 아주 뭐 서울대 의대에 갈 학생이 아니라면은 선택 과목은 빨리 정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학년 2학기 때쯤 되면은 과학이나 사회 선택 과목은 정해서 겨울방학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과탐2를 아직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망설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수능에서 과탐2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2024년 내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죠? 당연하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탐2를 한 과목 선택하면 플러스 3점, 두 과목 선택하면 플러스 5점인데요. 그 서울대 수준 되는 학생들이 플러스 5점이면 이거는 뭐 진짜 엄청난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405점을 맞았는데 과탐2를 갖다가 선택해가지고서 그래서 플러스 5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한 405점 정도 되면은 사범대 합격하면은 참 좋은 점수거든요. 그런데 그 점수 가지고 410점 정도 됐다 같으면은 거의 전자공학과라든지 기계공학과를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확 달라집니다. 예. 합격 불합격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과학 2를 자신 있으면은 두 과목 선택하는 것이 좋고 경신고등학교 나온 학생이 한 문제 틀렸거든요. 거기다가 두 과목 물리 2, 화학 2인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서 플러스 5점을 받은 거예요. 아마 수석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일단 그럴 정도로다가 초과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월 달에 학평을 보고 난 다음에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수능은 포기하고 내신으로만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생길 텐데 그 학생들에게 그러지 말고 수능을 놓지 말고 좀 해라. 고3이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3월 학평까지 포기하는 학생도 있던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절반만 맞아도 잘하면 4등급 아니면 3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3등급을 받게 되면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중하위권 대학에서 수능 최저가 두 과목 합이 7인 데도 있어요. 두 과목 합이 6인 데도 있고 수능 최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한 2점 몇 등급 정도 되고 수능이 뭐 그냥 3, 3 이렇게 두 과목 합해서 한 6등급이나 3, 4 이렇게 돼야 7등급 정도 나오면은 서울시내 있는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 구석 아니면 가슴 한켠에라도 아니면 머리 뇌세포 하나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 같으면은 절대 수능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수능 성적 올라가나요? 당연히 올라가죠. 보통 보면은 3월 달에 이제 재학생들만 보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재수생들이라든지 반수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인 학생도 있습니다. 3월 달에 2등급이었던 학생인데 6월 달에 1등급 받고 9월 달에 1등급 받는 학생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한 100명 중에서 1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진로 진학 선생님들이 통계를 낸 게 있는데 3월 달에 2등급 받았던 학생들 중에서 국어에서는 12%가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고 수학은 13.9%, 약 14%가 1등급으로 올라갔고 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9.9%가 1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3학년 1년 동안만 열심히 해도 수능 성적을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다.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시중에서 고3은 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누가 안 하냐.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과연 오르냐. 요즘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3월 시험하고 성적이 똑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죠. 고3 때도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태반일 뿐만 아니라 뭐 공부한다고 폰만 잡고 고민만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기안84라고 하는 그 웹툰 작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를 외아들인데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유치원 교사였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고 중학교 때도 공부를 못하고 예습이나 복습하는데도 40명 중에서 30등을 하니까 집안이 거의 망하는 수준이더래요, 분위기가. 그래서 미술 대학에 가가지고서 나름 그 뒤부터 열심히 해가지고서 자기가 현재 기안84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40명 중에서 30등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습 복습을 꼭 했다는 거예요. 시험만 못 본 학생인가 보네. 성적을 잘 내가지고도 반에서 1등을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선생님 얘기 잘 듣고 또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하고 진심으로 노력을 해서 1점이라도 좀 더 받아보자 라고 해서 정성을 다한다 같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한다고요. 누구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지는 거니까 공부 안 된다,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꿈을 갖다가 펼치기 위해서 만약 꿈이 없다면 꿈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초에 너무 힘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공짜로 세상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노력으로 되지 내가 땀 흘리는 것만큼 된다.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된다. 내가 가슴 아픈 것만큼 돌아오더라. 꼭 믿어야 됩니다. 운 없습니다. 공짜로 돈 주지 않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시험이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을 해두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게 체력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공부가 진짜 지루해요. 엄마가 시켜서 마늘 까고 하루 종일 마늘 까는 것만큼 지루한 공부인데 그걸 참는 학생만이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놀 수 있다. 그때 신난다.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말고 내일 행복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